깔아놔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남편 만나 결혼했는데 시댁은 대대로 이어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 저도 평생 가게 일만 했죠. 지금도 가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딸은 30 되기 전에 시집 가서 사위랑 맞벌이하고 애 둘 놓고 잘 살아서 걱정이 없었는데 아들놈이 항상 걱정이었죠. 넌 도대체 장가 언제 갈 거야? 너 벌써 35이야. 30에는 장가 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해가 가도 누구 만나는 기색도 없네. 너 이러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심산이야? 빨리 장가 가서 애도 낳고 살아야지. 더 늦으면 누가 너랑 결혼하겠어? 엄마, 요즘에는 결혼 늦게 하잖아요. 아유, 왜 자꾸 닥달하세요. 밖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집에 오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되면 사람 만나겠죠. 아니면 뭐 그냥 혼자 살든가. 나이 들면 엄마랑 가게 일하면서 살면 되겠네. 얼른 장가 가서 네 누나처럼 손주 데려와야지. 이 나이에 예쁜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네 뒷바라지만 계속 해야겠냐? 결혼해서 독립해야지. 너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한데 직장도 시청 다니니 번듯하겠다. 요즘 공무원 인기 많잖아. 나가서 소개팅이라도 해봐. 아니면 내가 선자리 한번 알아볼까? 됐어요. 뭐하러 억지로 사람을 만나요. 자꾸 그러시면 그냥 나가서 자취할게요. 저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적당한 사람 만나게 되면 빨리 데려올게요. 아셨죠? 요즘 시대에 시집장가 안 가려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라 하지만 내 아들은 참한 사람 만나 가정도 꾸려보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어요. 허우대 멀쩡하지 직업도 괜찮은데 짝이 없었는지 계속 장가를 못 가서 조바심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닥달했는데 아들놈은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도리어 성질만 냈죠. 점점 포기하던 찰나에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엄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예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갈 거니까 식사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얼굴만 보고 나중에 상견례 정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뭐? 네가 언제 여자를 만났어? 맨날 만나는 사람 없다고 하더니 인사하러 올 정도면 결혼 생각이 있나 보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만나보니 예의도 있고 저랑 잘 맞고 언제 식당에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초면에 밥 먹으러 가는 건 부담이라 일단 차만 마시러 오는 거예요. 얼른 데려와라. 당장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데려와. 저는 신이 나서 얼른 만나보고 싶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데려왔고 첫 만남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첫인상도 좋았고 참한 데다 예의도 있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더라고요. 하는 행동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서둘렀어요. 예, 그 아가씨 너무 괜찮더라. 사람이 조용한데 싹싹하고 어른도 알고 예의 바르게 잘 큰 것 같아. 얼굴도 모난 데 없고 늘씬하니 딱 좋더라. 너 그 아가씨 놓치지 말고 얼른 결혼해. 안 그래도 조만간 집안에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거기서 얘기 잘 나오면 결혼 준비 제대로 할 건데 우리 식당에도 둘이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괜히 유난스럽게 챙겨주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저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준비 잘해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 아가씨 큰 회사 다니는 건 아니어도 얘기 들어보니 회사가 탄탄하고 좋은 것 같던데. 육아휴직도 되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겠어. 월급도 네 얘기대로라면 둘이 먹고 살기는 충분하니 얼른 결혼해. 애 낳아도 맞벌이 하면 되고 내가 틈틈이 봐주면 되니까. 아, 엄마, 앞서 나가지 좀 마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타령이에요. 제 말에 아들은 괜히 툴툴거렸지만 입이 귀에 걸렸고 저는 며느리 본다는 생각에 그저 좋았어요. 얼굴도 이쁘고 작은 회사든 간에 자기 일도 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이놈이 이런 아가씨 만나려고 그동안 장가 못 갔나 싶었죠.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가 좋았고 집안 수준도 비슷해
둘이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됐어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둘 다 같은 지역에 있었기에 왕래가 잦았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일부러 두 분 댁에서 쉬시는 시간 맞춰서 왔는데 저희도 내일 출근이라 올해는 못 입고 챙겨 드실 만한 거 갖다 드리러 왔어요. 이것만 드리고 얼른 갈게요.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먹고 가지. 그러게 뭐하러 일하느라 힘든데 굳이 왔다가. 그냥 집에서 편히 쉬거라. 우리도 먹을 거 많이 챙겨두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너희들이 맛있는 거 실컷 먹으면 돼. 죄송해서 어떻게 저희끼리만 먹겠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했는데. 자꾸 그러시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넓은 아파트 두 분만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잖아요.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그래도 우리끼리 살만하니 걱정 말거라. 이렇게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보면 되지.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해서 안 된다. 아범 장가 가기 전에도 서로 일이 바빠 따로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식구 늘어나면 신경 쓰여 안 된다. 평일에는 오지 말고 주말에 너희 쉴 때나 가끔 보자. 알았지? 자꾸 그러시니 저도 할 수 없죠. 대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야 해요. 아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안 모시려 하고 아예 가까이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며느리는 나서서 같이 살자 하니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다만 저랑 남편은 부담스러워서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보는 것만 해도 고마웠죠. 며느리가 몇 년 동안 한결같이 잘해주니 주변에서 칭찬도 자자했어요. 아유, 저런 며느리는 어디서 구했대? 요즘에 저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난 맨날 눈치만 보는데. 젊어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늙어서는 며느리 눈치 봐야 하니 이게 무슨 꼴이야? 나도 아들놈이 저렇게 좋은 며느리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왜 저렇게 장가 안 가나 했더니만 좋은 사람 만날 줄은 몰랐어. 늦게 장가 가도 사람만 잘 만나면 됐다 싶어. 며느리가 가게일도 많이 도와주지? 저번에 밥 먹으러 가니까 일하고 있더만. 요즘 누가 그렇게 싹싹하게 시댁일까지 다 도와주겠어. 아무튼 복도 많아. 주말에는 며느리가 가게일까지 잘 도와줘서 나야 고맙지. 직원들도 다 며느리 잘 봤다며 나한테 부럽대. 일당 챙겨줘야 할 정도로 일을 잘해줘서 용돈이라도 자주 챙겨주고 있지 뭐. 일당 준다고 받을 애도 아니고 우리 바깥 양반한테도 잘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이고, 며느리 자랑에 신났구만. 아들 장가 안 간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무튼 식구 잘 들였어.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괜히 시샘하기도 했지만 저는 며느리 자랑을 그칠 줄 몰랐어요. 용돈도 자주 주고 명절에도 스트레스 안 받게 제가 음식 준비까지 싹 해버렸죠. 며느리도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우리 집에 보내줬고 저도 반찬 해주며 서로 잘 챙겨줬어요. 외식도 자주 해서 친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정하던 양반이라 당황스러웠고 큰 병원에 부랴부랴 가보니 대장암 말기라고 했어요. 엄마, 어떻게 아빠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건강검진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러게 제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 가보시라 했잖아요. 내가 가까이 살기만 했어도 두 분 모시고 병원 자주 갔을 텐데 이렇게 아프신 걸 옆에서 왜 다들 몰랐어요? 네 아버지 보기에 식사도 잘하시고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딸이랑 사위 걱정한다고 보내주는 홍삼이며 영양제며 잘 챙겨드시고 건강하셨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요즘 들어 혈변도 잦아지고 입맛도 없다 하더니 몸무게도 계속 줄어서 검사했는데 이제 와서 말기 암이라 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그렇지. 그 전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른 정우한테 얘기를 하던가 나한테 전화를 하던가 했어야죠. 딸은 여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며 화를 냈고 아들한테도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다들 정말 예상도 못한 일이었기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죠. 어쨌든 남편은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급히 입원했고 애들도 다 바빠서 저 혼자 가게를 꾸려갔어요. 둘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려니 더 바빠져서 병원에 자주 들를 시간이 없어 난처했어요. 그때 아들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죠. 어머님! 가게 보고 아버님 챙겨드리느라 바쁘시죠? 저희도 퇴근하고 병원에 자주 들를게요.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저희가 자주 가야죠. 형님은 멀리 사셔서 달에 한 번 오시기도 힘들 텐데. 어머님도 가게 보느라 정신 없으시니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너희가 그렇게 해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안 그래도 혼자 가게 보려니 참 막막했는데 평일에는 내가 더 자주 들을 테니 주말에만 좀 부탁할게. 그렇다고 억지로 시간 내서 가진 말고 병원에서 알아서 다 잘 챙겨줄 거다. 며느리는 정말 아들보다도 병원에 자주 들렀고 회사 일하면서도 짬을 내서 찾아가더라고요. 주말에는 병원에서 아예 살다시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며느리 참 잘 들인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다고 효부상 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매번 빈손으로 안 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들고 오니 그나마 버틸만 하네. 애들이 돈도 없을 텐데 맨날 저렇게 돈 써서 내가 미안해 어떡하나.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더 낫네. 애들한테 용돈 더 챙겨주던가 할 테니 당신은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요. 말기암이면 뭐 어때?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 많더라. 당신도 할 수 있으니까 기운 내. 알았지요? 딸이랑 사위도 시간 내서 들러줬지만 며느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던지 몰라요. 그래서 나 몰래 가게는 아들네한테 줘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리고 매달 애들 용돈도 챙겨주지만 아들한테 개인 통장을 하나 맡겼어요. 이거 내가 생활비하고 쓸 거 쓰고 남은 거 모은 통장인데 네가 들고 있다가 아버지 필요한 거 사드려라.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매번 저 양반 먹을 거 사들고 가겠어. 이걸로 병원에 필요한 물건이며 먹을 거며 써라. 너희한테 급한 일 있으면 빼서 써도 되고. 엄마, 우리도 돈 있어요. 갑자기 통장을 맡기면 어떡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당장 내가 너희들만큼 네 아버지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잖냐. 병원에서 필요한 거 있어도 내가 가게 때문에 못 가면 너희들이 챙겨드려야지. 그럴 때 이걸로 써서 바로바로 챙겨드려라. 내가 할 일을 너희한테 미루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니 꼭 받아둬. 알았지? 부탁하마. 알겠어요. 웬만하면 우리 돈으로 알아서 할게요. 엄마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알아서 챙겨드릴게요. 가게 일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들 부부가 저보다 더 나아서 돈이라도 좀 덜 썼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항상 병원 가보면 과일이며 남편이 그나마 먹을 만한 게 떨어지지 않았고 필요한 것도 병원 측에서 아들네한테 전화하면 빨리 사다 줘서 고마웠어요. 내 통장으로 네 아버지 챙겨드리고 있지? 병원 연락까지 너한테 가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가게 바쁘면 전화를 못 받아서. 걱정 마세요. 요즘엔 저 사람이 통장 관리하면서 아버지 챙겨드리고 있어요. 저보다 더 병원에 자주 가니까 아예 맡겼어요. 급할 땐 거기서 꺼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더 낫지. 새아기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누가 갖고 있든 네 아버지 잘 챙겨드리기만 하면 돼. 아들 말에 우리 며느리가 정말 살림도 잘하고 시아버지도 잘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철석같이 믿었고 저도 매일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결국 남편은 1년 정도 치료하다가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예상보다 오래 잘 버텨줘서 고마웠죠. 수술을 해도 이미 다른 데 전이가 된 상태였고 항암도 버티기 어려워했거든요. 남편 장례 치르고 짐 정리하고 한숨 돌리니 가게가 걱정됐어요.
집안 울타리 하나가 사라지니 나 혼자 어떻게 하나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된 거죠. 그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버지 물건 다 정리하고 가게 챙기느라 바쁘시죠? 안 그래도 상의할 게 좀 있는데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빨리 뵙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요즘 바쁘기는 한데 내일 점심 장사 마치고 3시쯤 시간 내볼게. 가게 근처 자주 가는 카페에서 볼까? 평소 같으면 직원들 있으니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내일 주말이라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 괜찮아? 네, 내일 가게 근처로 갈게요. 갑자기 상의할 게 있다고 하니 조금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다 싶어 부랴부랴 약속을 잡았어요. 카페로 가보니 아들 부부가 있더라고요. 많이 기다렸어. 최대한 3시에는 나오려고 했는데 손님이 많아서 뒷정리하다 보니 좀 늦어졌네. 괜찮아요. 엄마 오시는 시간 대충 맞춰서 왔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걸로 주문했으니까 드세요. 그래, 둘이서 나랑 상의할 게 있다고? 무슨 중요한 일인가 보네.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할 정도면. 뭐든 편하게 얘기하렴. 의논할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고 결정하자꾸나. 안 그래도 이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해봤는데 가게 운영하시는 게 벅차지 않으세요? 혼자서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얘기 좀 해봤는데 가게를 저희가 전적으로 맡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렇다고 아예 손 떼시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시면서 굳은 일은 저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님. 매일 고기 삶고 육수 내고 무거운 거 들고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주중엔 일하니까 직원분들한테 맡기고 저녁에 가서 제대로 일할까 하거든요. 주말엔 아예 전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일할까 싶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고 힘드신데 이제는 쉬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안 그래도 너희 부부가 한결같이 나랑 저세상 간 양반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특히 병원 수발할 때 정말 많이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 집 너희한테 가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나야 아예 손 떼도 괜찮겠지. 에이, 어머님이 손 떼면 직원들이 우리 말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막상 일 안 하시면 적적하고 힘드셔서 안 돼요.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저희가 하는 게 어떨까 해요. 어머님 안 계시면 저희 힘으로 못해요. 꼭 뒤에서 든든하게 계셔주셔야 해요. 제가 생각해도 나이도 있고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라 애들한테 넘겨주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일해서 손을 다 떼려니 섭섭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눈치채고 제가 있어야 한다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역시 아들놈이 며느리 잘 만났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네 누나한테도 상의해봐야지. 집안 큰일인데 우리끼리만 결정할 순 없지 않냐. 괜히 나중에 분란 생기면 안 되니까 같이 상의해보자.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누나한테도 미리 언지를 주라고 해서 얘기해봤어요. 누나도 엄마 연세 많으셔서 걱정하던데 우리가 맡으면 편하고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모른 척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조금은 갑작스러웠지만 미리 생각하고 있던 일에 대해 의논하니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저를 배려해주는 아들 부부가 너무 고마웠고요. 딸하고도 의논해보니 가게를 애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엄마, 그동안 걔들이 가까이 살며 엄마한테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거 보면 지금 가게 싹 넘겨도 아까울 게 없지. 난 멀리 사니까 됐고 근데 정우는 공무원이라 정우 명의로 가게 넘겨주는 건 어려울 텐데. 올케 앞으로 해줘도 괜찮으려나? 암만 잘한다 해도 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좋잖아요. 넘겨줄 거면 며느리 이름으로 해줘야지. 걔가 나한테 좀 잘했어. 네 아버지한테도 얼마나 잘해드렸냐. 그렇게 한결같이 잘해주는 걸 보면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아. 하긴 그동안 너무 잘해줬지. 그 덕에 나도 안심됐고요. 올케 아니었으면 불안해서 일이나 됐겠어요. 암튼 엄마가 결정해요. 엄마 가게잖아요.
아들이든 며느리든 누구든 이어서 하면 됐지 뭐. 여러모로 생각해보니 며느리 명의로 가게를 넘겨주고 애들이 말한 대로 제가 전반적인 것만 관리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애들을 불렀죠. 우리 가게는 대대로 이어온 거라 잘 운영해야 한다. 정우, 너는 공무원이라 네 누나 말대로 사업체 운영하는 건 어려우니 새아기한테 넘겨줄 생각이다. 여태 가게 일 많이 도와줘서 주방 일이며 전체적인 운영 방법까지 다 잘 알고 있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믿어워서 다행이다. 맡겨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아직도 한참 부족해요. 어머님이 더 많이 가르쳐주시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가게 잘 운영해서 아랫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할게요. 엄마, 우리한테 가게 물려준다고 해서 손 떼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비는 수익금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이 사람이 알아서 챙겨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엄마 덕분에 가게 이렇게 일으켰고 잘 운영해 왔는데 이제 편히 쉬시면서 용돈 쓰시고 놀러 다니세요. 아들 부부가 참 속도 깊다 싶어 너무 고마웠어요. 가게를 넘겨주니 시원섭섭했지만 전보다는 여유 시간도 많아질 것 같아 나름 홀가분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가게에 자주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원래 이럴 애가 아닌데 자꾸 가게에 나가면 불편해하는 티를 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챌 정도로만요. 뭐라고 하기엔 애매했죠. 어머님, 가게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직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요? 뭐가 그리 걱정되세요? 저도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댁에 계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얘, 너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너 안 그랬잖아. 피곤해서 그래? 가게 맡으니 힘들까 걱정돼서 나온 건데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니, 제가 못할 말 했어요? 넘겨주셨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나오세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때 되면 알아서 생활비 챙겨드릴게요. 뭐하러 자꾸 나와서 사람 신경 거스르게 해요? 내 딴에는 너희 둘이 막상 가게 맡아보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나왔지. 나도 쉬면 편한데 구태여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 너희 걱정돼서 그랬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섭섭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넘겨줬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간섭하세요? 이제 와서 시집살이 시키려는 거예요? 나 참, 왜 자꾸 가게 나오세요? 안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생활비는 저랑 아범이 상의해서 알아서 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 자꾸 나오시는 건지. 갑자기 며느리가 안면을 싹 갈아치우니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어쩜 하루아침에 얼굴이 싹 달라질 수가 있는지 여태 사람을 이렇게 잘못 봤나 싶더라고요. 다 늙은 분이 자꾸 가게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제는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굳이 나와서 신경 쓰이게 할 거면 뭐하러 넘기셨어요? 뒤에서 감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래, 너 불편하지 않게 가끔 둘러보기만 하마.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무 화내지 말거라. 며느리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서 저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강하게 나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넘겨준 이상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 조심스럽게 대했죠. 며느리는 제가 가게에 나가기만 하면 눈총을 줬어요. 그러면서 직원들 앞에서는 계속 착한 척이었어요. 어머님, 쉬시라니까 왜 자꾸 나오세요? 이제 육수며 고기 삶는 거며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제가 힘들고 굳은 일은 다 할 테니까 친구분들하고 놀러 다니시고 댁에서 계시면 돼요. 용돈 넉넉하게 챙겨 드릴게요.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직원들도 영문을 모르니 며느리 편만 들었죠. 사모님, 이제 며느님이 알아서 척척 다 잘하시던데요. 연세도 있으신데 가끔 둘러보시고 단골 예약 들어오면 한 번씩 챙겨주시기만 해도 돼요. 여태 힘들게 일하셨으니
며느님 말씀대로 놀러 다니셔야죠. 맞아요. 사장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많이 힘드실 텐데 며느님 말 듣고 쉬세요. 저희도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일이 이렇게 되니 분명히 남편이랑 힘들게 일궈온 우리 가게가 한순간에 남의 가게가 됐어요. 월급 받는 사람보다 더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어딜 가든 가시방석이라 점점 가게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나중에는 셔터맨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오픈할 때만 잠깐 들러보고 살펴본 뒤에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점점 뒷방 늙은이 신세가 돼갔고 며느리가 아들하고 제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했어요. 엄마, 왜 자꾸 저 사람 가게 운영하는데 눈치를 주세요? 그럴 거면 뭐하러 넘기셨어요? 계속 맡아서 한다고 하시지? 그럼 저희도 굳이 힘들게 일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퇴근하고 가게 장부 정리하고 주말에 일 도와주느라 바쁘고 피곤해요. 우리 좀 쉬게 놔두세요. 아예 손 다 뗄 때 넘기시든가. 바쁜데도 가게 잘 꾸려가려고 고생하는 사람 왜 나무라세요? 뭐? 나 가게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홀대하고 막대하는 법이 어딨어? 엄마가 계속 저 사람한테 눈치 주고 잔소리하니까 그렇죠. 직원들도 자주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직원들이 그럴 정도면 엄마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겠어요. 저도 계속 참고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너 제정신이냐? 네가 뭘 오해하나 본데. 아, 됐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직원들 하는 말까지 들으니 엄마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 사람 미워하거나 눈치 주지 마세요. 여태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무튼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 사람한테 말씀하시고요. 가게 돈 관리는 제가 안 하니까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자기 할 말만 해버렸고 그 뒤로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랑 사이가 멀어지면서 둘이 저한테 오는 횟수도 줄었고 급기야 며느리는 생활비조차 끊어버렸죠. 얘, 이달에는 생활비를 안 붙였던데 잊어버렸어? 내가 세금 내야 해서 오늘 꼭 들어와야 하는데. 아, 안 그래도 세금은 아범이 자동이체해서 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직접 내시는 거 번거롭겠다며 자동이체 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당분간은 생활비 못 드릴 것 같네요. 아시잖아요. 요즘 자영업자들 힘든 거. 어머님이 이해해주세요. 뭐? 우리 가게는 여태 휘청거린 적 없다. 옛날에 IMF 터졌을 때도 굳건했어. 근데 갑자기 가게가 안 된다고? 나한테 돈 주기 싫은 건 아니냐? 아님 네가 운영을 못하니 손님이 줄어든 거 아니냐? 제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니 며느리가 성질을 내더라고요. 운영을 못하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앞으로는 생활비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사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세금 내면 그것만 해도 용돈 충분하시죠? 바쁘니까 끊을게요. 저는 속으로 며느리가 아들한테는 제 걱정하는 척 착한 척하며 완전히 고립시킨 것 같았어요. 그러니 세금 얼마 안 나오는 거 아들한테 맡겨버리고 저한테는 돈을 싹 끊을 수 있었겠죠. 친한 친구한테도 딸한테도 말 못할 고민만 안고 속만 썩었어요. 그나마 집이라도 한 채 있었고 사업자도 없고 아무 수입도 없으니 노령연금이라도 받으니 생활은 꾸려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 걱정이었는데 문득 남편 생전에 아들한테 준 통장이 생각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거기 남은 돈이라도 찾아서 챙겨둬야 급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저기 제가 통장을 전에 쓰던 걸 잃어버려서 그런데 신분증 가져왔거든요. 잔액 조회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어디 뒀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네요. 밖에서 잃어버린 건 아닌데 기존 건 폐기하고 재발급 받았으면 하네요. 네, 확인 도와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신분증 주세요. 저는 통장을 재발급 받았고 잔액을 확인한 뒤 기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꼴랑 몇백원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놀라서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제 기억에 잔액이 이것보단 많았는데 몇백원만 남아서요. 기존 거래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 후 인쇄해서 드릴게요. 목록을 쭉 보니 진짜 돈이 계속 인출됐었고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돈이 다 인출돼 있었어요. 저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몇천만 원 있던 거 남편 병원에 필요한 물건만 사서 적어도 몇백만 원은 남아있을 건데. 기록이 틀릴 일은 없어요. 조금씩 인출하셔서 잔액이 몇백 원 남은 것 같네요. 본인이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통장이랑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은행을 나섰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년이 필요한 거 사는 척하면서 야금야금 몇천 들었던 통장 돈을 싹 다 뺀 거였죠. 이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얘, 너 어쩜 사람이 그러냐? 어떻게 몇천만 원을 홀라당 다 빼갈 수가 있어? 네 시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돈 전부 다 가져갔더만. 이것은 날강도 아니야. 병원서 필요한 물품이며 음식 사드리는데 몇천만 원을 써? 전 필요한 거 사드렸는데요. 바쁜데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시죠. 왜 자꾸 일일이 간섭이세요? 본인이 맡겼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애초에 저희한테 맡기질 마셨어야죠. 필요한 거 사드렸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벌써 노망 오셨어요? 치매 왔어요? 뭐? 노망? 치매? 너 말 다 했어? 내가 사람 정말 잘못 봤다. 네가 우리 집 가게며 돈이며 그걸 노리고 잘해준 건 꿈에도 모르고 암만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어. 아, 진짜. 우리한테 맡긴 걸 왜 이제 와서 그러시냐고요. 아버님 생전에 필요한 거 사드렸고 알게 모르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챙겨드린 건데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세요? 전 더 할 말 없거든요. 할 말 있으시면 남편하고 얘기하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마음대로 끊었고 그 뒤로 아예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아들한테 뭐라 해도 소용없었죠. 엄마, 저는 모르는 일인데 왜 또 그러세요? 왜 자꾸 저 사람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통장 관리하면서 필요한 데 썼겠죠. 암만 몇천이 있었대도 필요한 거 사지 않았겠어요? 병원 오래 계셨으니 그거 다 쓸 수도 있지.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비도 내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다 따져대요? 그럴 거면 가게도 넘기지 말고 통장도 주지 말았어야죠. 왜 뒷북이에요 진짜. 아들은 도리어 저를 나무라기만 했고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지 마누라한테 넘어갔구나 싶어 힘이 쭉 빠졌죠. 그나마 딸한테라도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것들이 그동안 엄마를 그렇게 홀대했다고? 근데 엄마는 왜 가만히 계셔?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지. 엄마가 가게 물려줬지, 매번 용돈 챙겨줬지. 근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딸이 나서서 아들네 부부한테 화를 냈지만 뭐 어찌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 둘이 나중에는 딸하고도 연락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가게 명의도 며느리한테 넘어갔으니 속수무책이었죠. 요새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무슨 일 있어? 가게 가도 매번 없더만.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언제 한번 얼굴 좀 보자. 친구 사이에 얼굴 까먹어서야 되겠어?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요즘 내가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가게도 못 나가고 있어. 다음에 내가 먼저 연락할게. 조만간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알았지? 전 한동안 계속 우울증에 시달렸고 매일 술 한잔 마셔야 겨우 잘 수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연락도 끊고 사니 다들 걱정이 돼서 전화하는데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집 밖에도 안 나가다 보니 점점 안 좋은 생각만 들었고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어 정신과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다량으로 처방받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수면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괴로워도 저 세상간 남편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마음먹은 날 저녁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은 딸이 가지라는 유서를 썼어요.
막상 수면제랑 술을 먹으려 하니 주저하게 되며 차마 결단을 내리진 못했어요.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살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것만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용기도 부족했던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중은 아니었지만 늦은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 덜컥 겁이 났어요. 누구세요? 저 안녕하세요.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까짓거 뭔 일 생기면 타이로 세상 뜨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문을 열어줬어요. 누구신데 이 시간에 오세요? 저랑 안면이 전혀 없으신데 혹시 돌아가신 남편 친구분이신가요? 아, 저는 이 집 며느님이 다니는 회사 대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불쑥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 회사 대표라는 말에 뭔가 사달이 난 것 같아 불안했어요. 마침 술이랑 수면제는 방에 놔둬서 안 보여 다행이었고 부엌으로 안내하고 차 한 잔 내드렸죠. 늦은 시간에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댁 며느님이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돈 몇 억을 빼돌렸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최근에 알고 조용히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며느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식구 단속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누를 끼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는 너무 놀라서 빌듯이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어요. 아, 아닙니다. 그렇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님이 잘못한 거지 여사님께서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 댁 며느님이 혹시 여사님 통장에 손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집안 망신이라 어디서든 말 못할 일이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있던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랬네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님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의심스러워서 몰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회사에 매번 법적인 조언해주는 변호사한테 의뢰했는데 며느님이 통장을 3개나 운영하면서 자금을 분산해서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회사 돈 말고도 매번 같은 은행 지점 기계에서 돈을 자주 입출금한 게 보였습니다. 더 확인해보니 누구 통장에서 돈을 빼고 바로 본인 통장에 입금하더군요. 여기까지 들으니 왜 통장에 몇백 원밖에 남지 않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그간 야금야금 돈을 빼갔을 생각에 속이 부글거렸어요. 집안 망신이라 차마 티를 내긴 어려웠지만요. 조사해보니 그 시간마다 여사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습니다. 계좌 예금주를 체크하니 시어머니로 확인돼서 가족 신상 명세까지 전부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계좌 명의만 보면 시어머니 돈까지 손댔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한 건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이미 뒷조사 다 하셨는데 제가 더 숨길 것도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네한테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필요한 거 챙겨드리라고 통장 하나 줬는데 거기서 돈을 다 뺐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서야 알았고요. 이미 다 가져가서 뭘 어찌하진 못하는데. 여사님, 그러면 어차피 제가 자주 조언 구하고 의뢰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여사님 사건도 같이 의뢰하시죠. 얹어서 하나 더 맞게 하는 거라 비용도 크게 안 될 겁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바로 변호사 만나러 가시고 아니면 내일 바로 가보시죠. 제대로 조사해서 고소하면 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내일 같이 가보는 걸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다음날 대표분이랑 변호사한테 찾아갔고 며느리 횡령 사건 처리하는 김에 제 사건도 맞는 거라
비용 없이 그냥 진행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변호사분까지 저한테 선의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던지. 일단 변호사 상담 간단히 받고 나오는 길에 바로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사실은 며느리가 회사 돈도 횡령했댄다. 어제 그 회사 대표님하고 얘기 다 했고 조사하다 내 통장에 손댄 것까지 다 들통났더라. 그래서 나도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다. 아마 사기죄로 고소할 것 같다. 뭐? 회사 돈을 훔쳐?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우는 뭐하러 그런 년이랑 같이 산대? 빨리 고소해. 잘난 동생 놈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것들이 돈에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정말 환장했나 보네. 아우 짜증나. 이런 것들하고 가족이라고 엮였으니.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알았죠? 그래, 성질 그만 내고 얼른 네 일 봐. 나중에 내가 틈틈이 연락해줄게. 애들한테 미리 말하지 말고 갑자기 고소해서 당황스럽게 만들어야지. 엄마, 내가 그것도 모르겠수. 아무튼 고소해서 콩밥 먹이자고. 안 그래도 엄마 통장 얘기 듣고 얼마나 성질났는데. 이제라도 갚아주니 다행이네. 저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확정했어요. 전에 아드님이랑 며느님한테 시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챙겨주라는 카톡 보낸 적 있다고 하셨죠? 그 기록도 있고 며느님이 병원 근처 은행기계에서 통장돈 인출한 기록도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증거는 이 정도로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고소해서 사기죄 성립되게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사례를 해야 되는데. 아, 대표님이 워낙 저랑 절친한 분이기도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건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요. 어차피 같은 사람 고소하는 거고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늦게나마 귀인을 만나 억울함을 푸는가 보다 싶었어요. 회사 대표님도 며느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고 쌍으로 고소당한 며느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는 발길 싹 끄는 애가. 가게 안 봐? 가게 보러 가야지. 저녁 시간이라 바쁠 텐데. 여긴 왜 와? 난 너랑 할 말 없다. 변호사랑 얘기해.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리고 아버님 챙겨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한테 다 썼겠냐고요. 오해니까 다시 생각해주세요. 어머님이라도 꼭 합의해주세요. 아범을 봐서라도 저랑 합의해주세요. 왜? 법으로 하니 그제서야 무서워?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더니 우리 재산 노리고 그간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난 합의 없다. 네 회사 대표님한테 가서 싹싹 빌고 합의해달라고 해라. 대표님은 말도 안 통하고 면담도 거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하루는 합의 절대 없고 무조건 처벌받게 할 거라시니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전과자 며느리 두면 어머님도 창피하잖아요. 합의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사에서 합의가 안 되니 제 건이라도 무마하려고 부랴부랴 절 찾아온 거였죠. 진짜 뉘우치는 것도 아니라 괘씸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싶어 변호사랑 상의했어요. 여사님, 가게 찾는 게 목적이면 그걸 조건으로 합의하시죠. 사기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달래는 척하면서 돈도 돌려받고 가게도 다시 받으시죠. 변호사 말에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중간에서 알아서 연락하며 며느리랑 합의했어요. 너 약속한 대로 통장에서 가져간 돈 다 토해내고 가게도 내 명의로 다시 돌려라. 안 그러면 고소 취하 없다. 가게는 얼른 명의 변경할게요. 근데 돈은 다 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쓴 돈이 얼만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돈은 다 드리기 어려워요.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또 지 마음대로구나 싶어 화가 났지만 며느리가 생떼를 쓴 데다 그깟 돈 아득바득 다 받아내기보다는 내 가게 찾는 게 우선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돈은 최대한으로 받아내고 가게도 되찾았죠. 그렇게 변호사랑 합의서 써주고 고소 취하했어요. 근데 며느리 죄질이 나쁘니 수사기관에서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거짓말을 고소 취하한다면서요?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이봐요, 말은 지켜야지. 변호사가 그러던데 고소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다더라. 혹시 변호사가 너한테 전화 오면 알아서 잘 방어하라고 전하던데 진짜 전화가 왔네. 너 혼자 알아서 잘 해봐라. 회사에서 몇 억 챙겨 먹고 내 돈 몇 천도 홀랑 챙겨 먹은 며느리녀는 결국 징역형을 받았어요. 저는 가게를 되찾았고 직원들한텐 며느리가 다른 데로 발령나서 다시 제가 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아들한테도 실망해서 안 보고 살려다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길래 명절에만 보고 연락도 뜸하게 하는 중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되지 못할 것 같네요. 아들은 며느리 징역형 받고 이혼했는데 둘 사이에 애가 없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엄마가 범죄자면 애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지금은 딸하고 사위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때 도와준 회사 대표님한테도 항상 명절마다 감사하다고 선물 보내주고 그 대표님도 일부러 제 식당에 점심 회식하러 와주며 서로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절망스러워도 살아남으니 그래도 다시 해 뜨는 걸 보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